존경하는 광화문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은 지금 부정선거와 내란을 음모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서 우리 집권을 20년을 더 연장해야만이 우리의 정책이 뿌리낼 수가 있다 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북한에 가서도 김정은이 앞에서 50년을 정권을 잡겠다라는 막말한 그 기억을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음모가 지금 획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재미를 봤거든요. 아주 꿀맛을 봤거든요. 그 부정선거로, 코로나 선거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아닌 무슨 폭력당 같은 당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 부정선거는 뭐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자유당 때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문신 짝 막걸리 값 주는 거예요. 막걸리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4.15 총선 때 문재인이가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 준다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돈 선거고 사전 선거고 그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인천 연수 또 양산 전부 개표하는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분노를 느낀 것은 제일 야당이란 데가 국민의힘이 침묵을 짓고 있고 또 보수 언론이 침묵을 짓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 아마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서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할 날이 오리라고 봅시다.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음모가 있다는 얘기는 작년 10월 3일 날 미국의 더 선데이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 선거, 즉 총선 개입에 해서 예행 연습을 했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아마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고, 또 그 신문은 4.15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이제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신문의 자매지인
니케이 아시아 저널에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사에서 지난 7월 30일자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부 대북 담당 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앤소니 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6.15 싱가포르 미국 회담 때도 참가했던 그런 거물급인데, 그분이 그 일본 경제신문에 인터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세와 중국 공산당 선거 조작 세력들이 만나서 2022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작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나는 단정할 수 있다. 아주 단정한다고 했어요. 중국 공산당 세력이 지금 내년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전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당국도 현재 이미 작년 4.15 총선 때 여러 가지 이 컴퓨터라든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이 총선에 중공 작전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포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미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내년 대선의 그 선거 전략에 손잡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부나 또 일본 정보부, 유럽 정보부의 정보 당국에서 지금 낱낱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이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야당이 알면서도 한마디 얘기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깜짝 놀랄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을 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내란.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019년과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캄보디아 방문하겠습니까?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그 독재자, 40여 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훈센을 만나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앞으로도 캄보디아의 내전과 내란을 극복한 그 지혜를 나누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언론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3년 전부터 문재인 이 좌파 세력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내란을, 만약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사전 답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란이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주사파 세력, 간첩, 민노총, 그 다음에 지난번에 촛불 난동 세력, 한 1,100개 되는 난동 세력과 북한의 노동 저기제 세력,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작전 세력이 비밀 연대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 대선 전에 아마 내란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만일에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를 가상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는 10월 달에 민노총이 집회한다든지 또는 11월 달에 집회한다든지 이것이 다 애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친히 소위 말하면 유혈,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문재인이가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은 국회에 압력을 넣어서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헌법, 내각제 헌법으로 개헌할지도 모른다.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이 정가에 좀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요. 정말 중차대합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제2의 6.25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뭡니까?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스탈린과 중공군의 김일성의 공산주의 세력과 우리는 20만 막세의 트루만 대통령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간의 민주주의 간의 체제 전쟁입니다. 그 체제 전쟁이 좀 72년 동안 계속 지금 알지 모르게 지금 계속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70여 년간 내려왔던 체제 전쟁이 언제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린 촛불 난동 세력의 탄핵이 그게 제2의 6.25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소위 자유우파가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6.25는 뭐냐? 내년 3월 달이에요. 내년 3월 달에 만일에 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문재인은 틀림없이 김정은에게 군사적 도발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이 알아서 연평대 폭격사건 같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100%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성산 TV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국의 동아시아 책임 담당자가 최근에 백악관의 안보실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서프라이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브리핑 내용이 뭐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가 정권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황에 이르면은 문재인은 최후의 발악으로 내란 또는 내전을 일으킨다 라는 요점으로 백악관의 안보실에 브리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은 정권 연장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최후의 발악으로 내란 또는 내전을 일으킨다 라는 브리핑 보고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바로 미국 정보 당국이나 일본의 정보 당국이나 지금 문재인이가 어떤 간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내전을 꿈꾸고 있다, 음모하고 있다. 왜 캄보디아에 가서 내전의 극복을 지혜를 달라는 얘기 이제 알겠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미 문재인 정권은 3년 전부터 내년 대선에서 내전을 일으킬 음모를 차곡차곡 좀 준비하고 왔다는 것을 하나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난다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음모, 또 부정선거의 음모, 이것이 언론에 탄로나고 언론에 폭로될까봐 그래서 내년 대선 전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박살내고
바로 언론을 봉쇄하고 독재하는 언론중재법을 지금 최후의 발악으로 통과시키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왜 멀쩡한 언론을 지금까지 잘 왔다가 갑자기 언론을 봉쇄시키고 탄압하고 또 이 재간을 물리는 이러한 것을 꼭 세계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모든 언론 단체들이 반대하는, 심지어는 정의당과 또는 민주당 내부의 중진들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언론독재법, 언론봉쇄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음모,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전의 음모를 혹시 언론에 폭로되고 탄원할까 봐 사전에 차단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겁니다. 방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방어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음모가 탄로나지 않도록 방어 장치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언론 봉쇄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는 국민의힘당 야당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야당인지 이게 이중된지 도저히 헷갈립니다. 네?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는 평화시대의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광화문이나 서울역 집회 때 4.15 총선은 총선이 아니고 전쟁이다. 잘못하면 완전 패배한다. 정신 차려라. 미래통합당 몇 번 얘기했는데 황교안이나 그 일당들은 말 듣지 않고 결국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 특히 대권 후보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동료였던 동료인 윤희숙 의원이 저 집권당이 저 하야나 같은 이리때로부터 물어뜯기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고 말 한마디 없는 이게 대권 후보들입니까? 얼마 전에 최재형 후보만 가서 우려해 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대통령감 될 수 있어요? 같은 동지가, 같은 당원이 지금 이리때에 의해서 하이에나에 의해서 좀 무참히 짓밟고 물어뜯기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이 XX 같은 놈들 후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당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또 미래를 예측할 때 정권 교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나같이 좀 똘똘 뭉쳐서 내년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날을 위해서 다 같이 정말 분개하고 또 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정말 아까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정광훈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를 봉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때 다 같이 하나를 뭉쳐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문재인 좌파 정권을 파기하고 타도하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로 뭉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